여러분,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 권위 경제지가 한강을 집중 조명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가 배울 게 없다던 프랑스 언론이 한강에서 미래를 발견했다. 36년 전만 해도 후진국이라며 비웃던 나라가 이제는 파리가 배우러 온다는 충격적인 고백.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극찬한 한강의 모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강의 진실,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의 수석 에디터 솔렌 들라크루아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 서울올림픽 레거시 취재를 제안받았을 때는 내심 불만이었어요. 프랑스는 1900년과 1924년 두 차례나 올림픽을 개최했고 2024년이면 세 번째 올림픽을 앞둔 나라인데 36년이나 지난 개발도상국의 올림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당시 한국은 올림픽을 치르기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어요. 솔렌, 자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88 올림픽 이후 한국의 변화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어. 특히 올림픽 이후 도시 인프라 활용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30년 경력의 편집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과대평가였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지만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이나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은 없어 보였거든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에 본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배울 건 없겠네. 하고 생각했죠. 현지 가이드 김민수 씨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빙그레 웃더군요. 올림픽 주경기장부터 가보시죠. 잠실 종합운동장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36년이나 된 경기장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올드한 시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진짜 올림픽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김 가이드의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죠. 그 순간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한강변의 풍경은 믿기지 않았어요. 양쪽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들. 수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 특히 자전거 도로는 충격적이었어요. 69km에 달하는 완벽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강변을 따라 이어져 있었는데 이건 파리의 자전거 도로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파리의 자전거 도로는 차도 한 켠에 선을 그어놓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신호등도 복잡하고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도 있죠. 하지만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어요. 자전거만을 위한 신호등, 표지판은 물론이고 곳곳에 휴게시설, 화장실, 식수대, 자전거 수리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88 올림픽 때는 이 한강변이 정말 지저분했어요. 악취도 나고 시민들이 오기를 꺼려했죠. 하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을 정비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김 가이드의 설명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따릉이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파리에도 벨리브라는 공공자전거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함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철저한 관리였어요. 파리의 벨리브는 항상 고장난 자전거가 많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따릉이는 거의 모든 자전거가 완벽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더군요. 그날 아침 일찍 한강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인데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계셨거든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님께 여쭤보니 올림픽 때부터 여기서 운동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땐 자전거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지 뭐. 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해가 뜨고 나니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달랐어요. 완벽하게 분리된 도로, 깨끗한 환경, 곳곳에 편의시설. 자전거가 단순한 운동수단이 아닌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저녁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치맥이라고 하더군요. 자전거를 타다가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라고 해요. 파리의 카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였어요. 한강변에 설치된 돗자리존, 텐트존 등은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꼼꼼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죠. 파리는 지금 2024 올림픽을 위해 수조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의 사례를 보며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그것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더군요. 88 서울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6년 전만 해도 올림픽 개최 자격을 의심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도시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파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게 놀라웠죠. 이번 취재는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와 첫 일주일은 자료 조사에 매진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각 언론사 자료실을 오가며 88 올림픽 전후의 서울 변화를 추적했어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프랑스 언론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1988년 당시 프랑스 언론의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리베라시옹은 한강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강은 아시아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혹평했어요. 수질 검사 결과 BOD 수치가 11.3ppm으로 당시 센강의 3.1ppm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는 분석도 실었어요. 르몽드는 1988년 9월 17일자에서 한국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1인당 GDP 4,400달러의 개발도상국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를 능력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특히 한강의 수질오염과 심각한 교통체증, 미흡한 도시 인프라를 상세히 지적했어요. 프랑스 24의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미완성 도시들은 서울의 도시 문제를 사부작으로 다뤘어요. 특히 이부 한강 죽어가는 강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시민 친화적이지 못한 도시 설계를 비판했어요. 당시 영상에는 쓰레기로 뒤덮인 한강변과 악취나는 강물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르피가로는 아시아의 교통지옥,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실었어요. 서울의 도시 문제를 수치화했는데 대기오염은 파리의 2.8배, 교통체증은 3.2배, 소음공해는 2.1배 높은 수준이었어요. 한강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도시계획의 실패 사례로 꼽았어요. 관광 수입도 연간 120만 달러로 센 강변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는 통계도 실었어요. 파리매치는 1988년 특집호에서 한강의 부동산 가치를 분석했어요. 당시 한강변 아파트 가격은 파리 센 강변의 18 수준에 불과했고 상업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보도들은 충격적일 만큼 달라졌어요. 2005년 리베라시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5부작 특집을 연재했어요. 한강의 수질이 BOD 1.5ppm까지 개선되어 센 강보다 오히려 더 깨끗해졌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자전거 도로와 공원 시스템은 유럽이 배워야 할 미래 도시의 표준이라고 극찬했어요. 프랑스 24는 2018년 다큐멘터리 서울의 진화를 통해 한강의 변화를 재조명했어요. 88 올림픽 당시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며 도시 인프라의 극적인 발전을 보여줬어요. 시민들의 생활상도 담았는데 한강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9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포함됐어요. 부동산 가치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프랑스 경제주간지 레제코의 분석에 따르면 한강변 부동산 가치는 지난 30년간 평균 15배 상승했어요. 이는 같은 기간 센 강변의 상승률 3.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상업시설 매출도 연간 8,900억 원을 기록,
센 강변 상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해요. 관광 수입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강 수상관광은 연간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자전거 관광은 연간 42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다고 해요. 관광 수입은 연간 4,300만 유로로 88올림픽 당시보다 36배 증가했어요. 특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 인기라고 해요. 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도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환경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인한 연간 탄소 배출 감소량이 3만 톤에 달했어요. 대기질도 1988년 대비 67% 개선되었고 한강의 생물 다양성은 3.8배 증가했다고 해요. 프랑스 도시계획연구소가 분석한 시설 이용률도 놀라웠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의 시간대별 이용률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는 평균 이용률 82%, 주말 오후 시간대는 95%를 기록했어요. 파리의 자전거 도로가 출퇴근 시간대 32%, 주말 67%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어요. 프랑스 스포츠의학협회의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평균 38% 감소했고 특히 60대 이상 이용자들의 근력과 지구력이 동년배 평균보다 42%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도시 소음 측정 결과도 인상적이었어요. 88올림픽 당시 한강변의 평균 소음도는 82데시벨이었는데 현재는 45데시벨까지 낮아졌어요.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와 자전거 도로의 완충지대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었어요.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 파리 사회과학연구소의 보고서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가 계층 간 화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평가였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자전거 관련 산업의 성장이었어요. 88올림픽 당시 한국의 자전거 산업 규모는 연간 1,2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연간 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어요. 관련 일자리도 2만 8천 개가 새로 생겼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프랑스 교통안전연구소의 분석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의 연간 사고율이 1km당 0.08건으로 파리 시내 자전거 도로의 1.2건에 비해 월등히 낮았어요. 완벽한 도로 분리와 체계적인 안전시설이 주요 요인이라는 평가였어요.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새삼 놀라웠어요. 1988년 우리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사회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편견을 어떻게 완벽하게 깨트렸는지가 숫자와 기록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2024 파리올림픽 준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해왔다. 하지만 이제 배워야 할 때다. 서울이 보여준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를, 그들이 보여준 미래 비전을. 88 서울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자료 검토를 마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6년 전 우리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도시가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레거시가 아닐까요? 화려한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 이번 자료조사는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자료실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수많은 통계와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직접 본 한강 자전거 도로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한강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82km로 강서구에서 광나루까지 이어져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파리의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차도 일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릉이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서울시 통계를 보니 2023년 기준으로 한강공원 내 따릉이 대여소가 113개소나 있더군요. 특히 여의도, 반포, 잠원,
뚝섬 등 주요 한강공원에는 대여소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1시간 기본 요금이 1,000원이고 정기권은 7,000원, 15,000원으로 파리의 벨리브에 비해 매우 저렴했어요.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의 한강 자전거 도로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이용량이 전체 이용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여의도, 잠실 등 업무지구 주변 따릉이 정거장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회전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실제로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따릉이 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거리를 따릉이를 이용하면 5분 만에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출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해요. 특히 한강변 자전거 도로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강공원의 야간 이용 모습이었어요.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계절별로 다른 운영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밤 11시까지 운영된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의 LED 조명은 해가 진 후에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저녁 시간대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반포 한강공원의 달빛 무지개 분수와 연계된 야간 자전거 문화도 특별했어요. 서울시 자료를 보니 분수 가동 시간 4월 10월에는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이 이 구간을 자전거로 이용한다고 해요. 파리의 센 강변에서는 보기 힘든 야간 문화였어요. 한강변 상권도 자전거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11개 한강공원 내에 총 88개의 매점과 13개의 자전거 대여점이 있다고 해요. 특히 여의도, 반포, 뚝섬 한강공원의 경우 푸드트럭 존이 따로 있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안전시설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서울시 자료를 보니 한강공원 내 CCTV가 총 1,054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18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의 사고 발생률도 도심 자전거 도로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환경적인 효과도 주목할 만했어요. 서울시 환경정책과의 분석에 따르면 한강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연간 탄소 감축 효과가 약 2.5만 톤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30년생 소나무 3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용 문화였어요. 서울시의 설문조사를 보니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85%를 넘는다고 해요. 특히 20, 30대의 경우 취미와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또한 따릉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통계도 놀라웠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고 이 중 30%가 한강변 정거장을 이용했다고 해요. 특히 주말에는 한강변 따릉이 회전율이 평균 6회를 넘는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강 자전거 도로의 성공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는 접근성이었어요.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니 한강공원과 연결된 지하철역이 총 27개나 된다고 해요. 둘째는 연결성이었어요. 82km의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이어져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셋째는 경제성이었어요. 따릉이의 요금 체계는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서울시 자료를 보니 따릉이 정기권 이용자의 93%가 매우 경제적이라고 평가했더군요. 파리의 벨리브가 기본 요금이 3유로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였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었어요. 88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강 종합 개발은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확충하고 스마트 안전시설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해요. 파리교통국 자료를 보면 자전거 도로의 70%가 차도와 공유되고 있고 야간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더구나 파리의 자전거 정책 예산은 서울의 3배에 달하지만 이용률은 오히려 더 낮아요. 파리교통공사 통계를 보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5%에 그치는 반면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한강변 지역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13%에 달한다고 해요.
결국 올림픽 유산의 성패는 시설이 아닌 활용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은 88 올림픽 때 만든 한강 종합 개발을 기반으로 36년간 꾸준히 시민들의 필요에 맞춰 발전시켜왔어요. 2023년 한강사업본부의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1%가 한강이 서울의 자랑이라고 답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올림픽은 시작일 뿐 진정한 유산은 그것을 시민의 일상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2024 파리올림픽은 화려한 시설의 올림픽이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현장에서 수집한 차가운 통계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한강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한강 정비 사업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어르신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어요. 36년 전 악취나는 한강을 걱정하던 외국 기자들이 이제는 배우러 온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26개국 214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강의 발전상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더군요.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한때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파리 자료실에서 한강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서울에서 만난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88 올림픽 당시 한강 종합 개발에 참여했던 박영호 할아버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인의 손으로 이뤄낸 기적이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실제로 한강은 세대를 잇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한강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한강 플로깅이라고 자전거를 타면서 쓰레기도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 유행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샵한 강플로깅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15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가족 단위 이용객도 늘었어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주말 한강공원 이용객 중 42%가 가족 단위였고 이들 중 68%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릴 때 한강에서 자전거 배웠다고 해서 이제는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라는 김민수 씨의 말처럼 한강은 추억이 이어지는 곳이었어요. 한강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2023년에는 스마트 리버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포장을 도입하고 IoT 센서로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기술은 영국 환경기술상을 수상했고 런던과 우리 파리가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국제사회의 관심은 뜨거웠어요. UN 환경계획은 한강을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세계적인 환경 다큐멘터리 시티즈 어브 터마로는 한강의 변화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특히 수질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는데 BOD 수치가 1.5ppm까지 낮아진 게 신기록이라고 해요. 2025년까지의 발전 계획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린 모빌리티 허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전거와 전기차 수상 이동수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시범 설치된 여의도 구간에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기존보다 47% 증가했다고 해요.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도 대단했어요. 한강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로 멸종 위기종 27종이 돌아왔고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탄소 저감 효과가 연간 2.5만 톤에 달했어요. 이런 성과로 2023년 C40 도시기후 리더십상을 수상했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시민위원회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서 한강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한강의 기적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라는 위원회 김영수 할아버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36년 전에는 유럽의 도시들을 배우러 다녔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일군 진정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죠. 파리올림픽을 마치고 지난 서울 취재를 다시 돌아보니 한강의 가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국립도서관에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며 1988년 당시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았어요. 리베라시옹은 한강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혹평했고, 르몽드는 한국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파리매치는 아시아의 미완성 도시들이라는 4부작 다큐멘터리에서 서울의 도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하지만 36년이 지난 지금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뒤집혔어요. 특히 자전거 도로와 연계된 환경 개선 효과가 놀라웠는데, 프랑스 환경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탄소 감축량이 3만 톤에 달했어요. 이는 30년생 소나무 3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해요. 프랑스 도시환경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강변의 경제적 가치 상승도 충격적이었어요. 부동산 가치는 15배나 상승했고, 관광 수입은 36배 증가했어요. 반면 센 강변은 3.2배 상승에 그쳤죠. 특히 자전거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88올림픽 당시 연간 1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산업 규모가 현재는 12억 달러로 성장했고, 관련 일자리도 2만 8천 개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시설 활용의 효율성도 파리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의 연간 운영비는 파리의 3분의 1 수준인데도 이용률은 3배 이상 높았어요.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82%, 주말엔 95%에 달했는데 파리는 각각 32%, 67%에 그쳤죠. 프랑스 교통안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율도 한강이 1km당 0.08건으로 파리 시내의 1.2건에 비해 월등히 낮았어요. 파리 사회과학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가 계층 간 화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었는데, 거주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평가였죠. 실제로 한강시민위원회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한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치르면서 더욱 절실히 느낀 점이 있어요. 진정한 올림픽 유산은 화려한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사례는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2023년 한 해 동안 26개국, 214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이드 인 페리스가 아닌 런드 프롬 서울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한때 우리가 가르치려 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현실이 새삼 놀랍죠.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파리 도시계획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한강은 단순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 문화의 혁신, 환경 보존, 첨단 기술의 조화로운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 문명의 탄생이다. 이제는 우리 파리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려 하고 있어요. 르몽드의 편집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으시고 깊이 공감하셨어요. 솔렌, 당신이 발견한 건 단순한 도시 인프라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해져야 합니다. 파리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저녁을 먹고 생강 근처에 앉아 강을 바라보니 한강에서 받은 감동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프랑스가 한때 미완성 도시라고 비웃었던 서울이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가는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수질부터 안전, 시설 활용도까지 모든 면에서 파리를 뛰어넘은 한강을 보며 도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자부심이었어요. 88올림픽 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모든 시민이 가진 한강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우리 파리 시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기적이라는 말에 담긴 자부심은 단순한 자랑이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감으로 느껴졌어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발전해온 한강의 저력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런드 프롬 서울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한강은 재계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전이란 화려한 건물이나 넓은 도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부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강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줄기 강이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자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파리도 언젠가 한강이 보여준 이 기적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